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김도환은 장군의 아들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90년대부터 2000년 야인시대 유행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김도환은 장군의 아들일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근데 한번 역사 속에 나타난 기록을 가지고 이제부터 차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말도 안 된다 이야기했을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도환은 아마 대체로 한 1950년대부터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가계, 자기 조상이 어떤 사람이다를 밝힙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우리 할아버지는 김옥균이다. 그 갑신정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사람을 말하죠. 또 어머니는 상궁의 딸이다. 유명한 사건이죠. 일본 경찰에게 쫓기던 김좌진이 갑자기 담을 넘어서 숨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상궁의 딸이었고, 그 딸이 기지를 발휘해서 김좌진을 몰래 숨겨주었다가 그새 정이 들어서 김도환은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자, 김도환은 어떻게 보면 일제시기에 유명한, 본인은 협격이라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냥 폭력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우익의 행동대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 공로로 이제 50년대, 60년대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도환의 이야기가 이렇게 회고로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할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자, 김옥균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4월 만에 정변에 실패하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죠. 그러면 아들이 김좌진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김도환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김옥균은 망명해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자체로 이제 틀려버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논란되었죠. 상궁의 딸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상궁은 임금님의 여자인데 어떻게 상궁이 딸이 낳지? 상궁의 딸은 공주 아니면 옹주인데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잘 알건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그건 말도 안 된다. 자기가 아무리 면밀히 검토해봐도 택도 없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이건 가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여전히 이게 화제가 되었느냐? 아시다시피 김도환의 따님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김울동 배우이기도 하고 한때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김울동 씨의 아들이 유명한 송일국 배우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한 대한민국 만세 삼동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논란이 재생산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김도환과 김좌진은 아무 관계 없을까? 특히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대지는 않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좌진과 김도환의 얼굴이 너무 다르다. 김좌진은 정말 잘생긴 호남형인데 김도환은 좀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렇게 잘생겼다 보기 힘들지 않을까? 왜 아버지를 안 닮았지?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검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을 한때 방종했던 김좌진이라고 잡았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의 영웅입니다. 독립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가지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일화가 남아있어요. 충남 홍성 출신인데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신학문을 접하고 난 다음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집에 노비들을 모두 풀어줬다, 해방시켜줬다는 일화가 있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계몽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많이 바치면서 그 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김좌진이 어떻게 근본도 알 수 없는 김도환이라는 저런 사람을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가는 거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자,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김자진 장군이 1930년에 이제 암살됩니다. 암살되었을 때 당시 중요한 신문들이 김자진 장군의 일생을 연속으로 보도를 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뭐 당대 유명했던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중일보 같은 신문에서 다 연재를 합니다. 그때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중일보 기사를 보면 그는 한때 방종한 삶을 살았으나 라는 표현도 있고, 해방후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다소 방종한 생활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종한 생활이란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위인에서 삶을 잘 모르는데, 김자진은 이제 개몽운동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죠. 일본에게 강점되었습니다. 어떤 실망에 빠진 거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이제 이게 뭐 좋은 일에 썼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군자금이 필요한데, 이 군자금을 뭐 사람들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강제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흔히 군자금 강탈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강도, 절도 제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을 살고 1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고 나니까 너무 갑갑한 거죠. 이제 겨우 20세 나름의 청년인데 나라는 망했고 자기가 뜻한 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초지일관하게 심지를 굳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방종한 삶,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에 가까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1910년대 이제 매일신부 총독부 기간제라고 해서 좀 못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매일신부에 두 가지의 기사가 실립니다. 하나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와 함께 여간에 투숙을 해서 여간 주인에게 여간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자는 도망가게 하고 자기 혼자 요즘 말로 배째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듣고 보면 옛날에 기호흥학회 일을 했다 하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한 2년 뒤에 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좋지 못한 유흥에 관계된 이야기로 나와서 이제 그 사촌 동생하고 좀 좋지 못한 일을 하다가 걸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며칠 뒤에 보면 그 동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이 나오는데, 우리 김 장군님은 그 정정 보도가 없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요때 이제 어떤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다가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이미 그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있지만 이미 집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여인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정분이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대 사람들은 아주 밀월 내지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김계월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계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계월은 30년에 이제 김자진이 죽었을 때도 기사에 나옵니다. 보면 그 가족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김자진이 남긴 유족은 누가 있느냐라고 해서 기자들이 뭐 이곳저곳을 다 찾아가죠. 원래 안동임시로 유명해서 안동임시 본가에도 찾아갔는데 그때 원래 이제 본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문나고 찾아가니까 이제 김계월과 김두한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925년에 매일신보 기사 또 나와요. 또 매일신보죠. 많은 분들이 잘 못 믿는 게, 야, 총독부 기간제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짜고 친 거 아니냐,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조작의 음모가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10년대도 마찬가지고 20년대도, 10년대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20년대는 아주 유명했지만 그걸 김자진이 기술한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 멀리 풍만주 연구탑까지 가서 만났다 하더라 하는 기사가 나와요. 물론 어떻게 누가 보도했는지 좀 애매하지만 그런 기사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김두한과 김계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30년에 다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겨울은 누구인가 궁금해지는 거죠. 기사에 따라서 조금 기록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록이냐? 기본적으로는 기생이에요. 대전건번의 기생인데 다행히 이 대전건번 기생인 김겨울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좀 좋지 못한 취미 내지는 기호라고 할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하륙에 있는 여성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 일본의 좀 특징인데 뭐 신문에도 내기도 하죠. 뭐 무슨 건번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뭐 에이스 아니면 제일 뭐 미인 이런 식으로 자꾸 자랑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1000명 이상의 전국의 기생 사진을 만든 게 있습니다. 조선 미인 보감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김겨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 김도환과 김겨울의 사진을 띄울 겁니다. 여러분이 잠시 감상하시면 그렇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좀 미인이 아닌데 분명히 조선 미인들만 모아놓은 책에 넣었는데 내가 아무리 좀 눈이 높다고 해도 미인으로 보기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더구나 왜 기생인데 조금 얼굴이 그렇게 선이 뚜렷하지가 않네. 자, 왜 그럴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머니 김겨울과 아들 김도환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닮았다기보다도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신문기사에서도 우연히 만나가지고 정을 쌓았다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김겨울이 그 김자진의 아내로 인정받았던 적이 있다는 거죠. 안동 김씨 가문에서도 이제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방 이후에 나타난 여러 신문들에서도 두 사람이 어떤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김자진을 닮지 않았지만 김두한은 장군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DNA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나타난 기록들과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장군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동안 김자진과 김도환을 이렇게 따로 생각하려고 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제 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의도한 게 있는데요. 김자진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는 뭔가 하나의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올곧은 삶, 우리가 아주 모범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위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중간에 뭐 이렇게 힘들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위인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히 좀 눈을 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잣대로 보면 문제가 많겠지만 당대 있던 사람들은 양반 출신들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거나 밥을 차려 먹거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뒤에서 반드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랫동안 자기를 지원해주고 아니면 일을 해주는 사람들과 사랑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죠. 아마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너무 낯설지만 당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운동이 전개되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또 하나 다른 이야기. 그러면 왜 김도환은 자기 엄마가 상궁의 딸을 했을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리플레이 증후군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야인시대나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는 김도환을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에 맞서는 혁계, 조선의 주먹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도환을 사실상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뭐 독립운동가의 아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당대의 신문기사의 표현들하면 폭력배인 거죠. 폭력단 이렇게 표현됩니다. 폭력단의 우두머리인 거죠. 자, 그러면 젊은 나이에 뛰어난 싸움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김도환이
전국의 조직을 장악했어요. 자,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뭐 졸개들 이끌고 부하들 이끌고 난 다음에 술을 먹을 기회가 많죠. 그러면 이제 두목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자, 우리 어머니가 기생이야 라고 하기 조금 뭐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 활동 무대가 극장과 주로 이제 바나 카페 같은 술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접대 장소에서 근대적 접대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기에는 아마 조금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상궁에 딸을 했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아니, 상궁이 딸을 낳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다기에는 주먹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두목님은 상궁의 후손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로 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궁의 딸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는 이런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 그래도 저는 김도하는 장군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